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아이 옷을 정리하는데 유치원 야외 활동 때 입는 체육복이 나오더라고요. 다를 정도로 입고 소풍도 가고 체육 활동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단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이 처음 때보다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꼭 사면을 기대하는 장기 복역수가 된 기분이에요. 부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잘 이겨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국민 소비 진작 행사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19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300곳과 동네 슈퍼 2,500여 곳, 소상공인 중소기업 12,000여 개사가 참여하는데요. 이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30여 개의 민간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물론 온라인이고요. 지금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서 성탄절에는 오프라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꼭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곧 있을 연말정산에도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 한인수 IT 컬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이번 달 10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3일 정도 남았어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은 지는 꽤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용어상 좀 그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예 없어지는 게 맞다. 네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아예 없어진다. 네네. 공인이라는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증서는 그대로 있는데 네. 독점적 지위를 없앤다는 거는 옛날에 공인인증서도 두고 또 민간인증서도 두고 그래서 꼭 은행이나 이런 데 공인인증서만 쓰게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과거 수년 동안 최근 수년 동안 보면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점적 지위를 내려놨던 게 맞고 이번엔 좀 더 세게 그래서 거의 공인자를 완전히 떼고 다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쓰는 인증서를 같이 썼는데 근데 공인인증서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공인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만 권리를 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공인이라는 게 떼지면서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이 시장이 넓어진 거네요. 한마디로. 네네. 다 민간 사업자들이 네.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관련 주가도 며칠 전에 굉장히 뛰고 네네,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했던 곳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에서 네. 이제 민간 업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격이 되는 회사들을 정해주면 이미 많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도 꼭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를 쓰거나 아니면 또 사설 인증서 업체를 쓰거나 인증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전자서명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공인인증서 대신 여러 가지 소비자 자기의 고객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더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은행을 제가 여러 개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엔 한 은행에서 인증받은 걸 가지고 다른 은행에 복사를 해서 그냥 썼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각 은행마다 다 달라져요? 그 엄밀히 따지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산업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몇몇 단체들, 은행은 은행연합회 이런 네. 데에서 공동으로 쓰자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뱅크 사인이라고 해서 이미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국내 한 10여 개의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은행마다 다 다른 인증서를 그러니까요. 쓰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이미 나는 다른 거 민간 발급 받아서 쓰고 있는데 김혜민 PD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이럴 때 늘 막차 타는 사람 있죠. 끝까지 버티다가 네. 귀찮아서 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시점에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점 눈치 내려놓고 폐지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평론가님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업체 인증서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카카오 은행 나오면서 카카오페이에서도 독자적인 인증서를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은행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패턴으로 그냥 그렇군요. 하는. 네. 맞죠? 네, 공인인증서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패턴 입력하신 거는 소위 공인인증서로 치면 공인인증서 치고 들어간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인증서는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죠. 그거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 들어가라면 없던데요? 네네. 그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업계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된 네.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인증서, 공인이 아니죠. 네네. 민간 인증서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내가 인증서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모를 정도로 뒤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사용자는 매우 편리하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뭐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또 우리 통신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패스라는 인증서도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뭐 많은 결제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한 5-6개 이상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애증의 공인인증서, 네네. 애증의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차이는 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도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죠.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에서 신원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인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 제도 하에 있는 것을 공인인증서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기술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보안, 철저하게 인증받은 기술적인 표준 그걸 따르고 그다음에 또 개인 업체에 따라서 이제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사실 두 개의 기술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단지 공공기관 또는 공인되었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느냐의 차이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편리하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애증의 공인인증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여러 가지 쭉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네. 2000년도, 98년도, 99년서부터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기술이 없던 게 맞죠. 전자상거래가 막 인터넷이 붐이 일고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니까 공인제도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육성을 하는 게 맞았죠. 근데 윈도우나 이런 특정 PC 이외에 많은 운영체계가 생겼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하니까 공인인증서만 가지고는 이런 보안을 소비자 요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면서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유명한 천소인 코트 사건이 네네. 그 계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뭐였죠? 그 드라마 이름이 내 마음속의 별이었나? 우리 작가분 네, 제 말 안 듣고 있어요. 그 천송이가 나오는 그 드라마, 드라마의 천송이 코트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한국 쇼핑몰에 접속한 외국인들이 사고 싶었는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니까 외국인들. 그러면 이제는 민간인증서니까 외국인들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민간인증서를 운영하는 서비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외국인을 인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한번 각 민간 서비스 회사의 그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불편은 신원 인증 때문에 오는 거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술적이었고 또 하나는 신원 인증이라는 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고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 인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고. 근데 민간 인증은 이런 신원 인증하는 데 있어서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법으로 잘 준수하도록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사도 민간기관이잖아요.
근데 통신을 개토리가 신분증을 다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의 신분 정보를 소중하게 다룰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은행도 엄밀히 보면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을 주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분증을 주고 맡기고 정보를 제공할 만한 수준의 신뢰가 있는 회사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은 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6503님이 별에서 온 그대라고 정답을 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쯤은 2733님도 별에서 온 그대. 네. 역시 네, 애청자님들이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 조연출이 알려주지 않은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3359님은 공인인증서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했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만기가 있잖아요. 공인인증서가. 네.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얼마 전에 만드신 분들은 각자의 만기. 네네네.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도 각 자기 서비스하는 뭐 은행이면 은행 거기서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9090님은 저는 아이들 주식 투자해주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달라질까요? 하셨어요.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대요. 네네. 공인인증서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은행 사용에 있어서 네.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지금 공인인증서 본인의 만기까지만 쓰고 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간 그쵸. 그 은행에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식 종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네, 그 그럼 민간 뭐, 인증하는 네. 기업들이 그렇죠. 민간이 인증하는 기업들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이미 각광을 올랐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시면서 네.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우리 또 IT 컬럼니스트인 한인수 컬럼니스트가 또 IT 투자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안 된다는 거, 늦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뭐 투자는 또 언제든지 또 시기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로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공인인증서 얘기를 하면 이제 내년 초부터 근로자들 연말정산이 시작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 민간인증서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근데 아직 이것도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처럼. 네네. 그러니까 각 그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에서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거기서는 이런 인증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소비자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고. 네네. 이제 또 발표를 해주면 그 인증서,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와, 근데 정부에서 그럼 한 민간 인증서에 독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죠. 네.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식이 선정 과정도 굉장히 뭐 공정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이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어떤 혼란 걱정하세요?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잖아요. 많은 경우에. 연말정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폭주하거나 몰리거나 이럴 때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 예, 약간의 혼란은 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정부에서 지금 후보 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후보로 선정했고요. 이달 말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쓰나요?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더 네. 바람직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인증서를 소비자가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걸 다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인증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5개 후보사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네, 카카오를 쓰면 카카오로 인증받고 네. 왜냐하면 요즘 동사무소 업무도 다 인터넷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인인증서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본인이 깔아놓은 본인이 쓴 그렇죠. 인증서로 네네.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결제를 한다거나 뭘 서류를 제출할 때 몇 개의 옵션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떻게 결정 날지는 아직 잘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애증에 자꾸 제가 애증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애증의 공인인증서의 가장 문제점이 복잡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된 제도라면 그 기존에 어려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칼럼니스트 말씀은 본인이 쓰고 있는 걸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보안의 안전성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충돌 방지랄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또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받아주게 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기술이 좀 더 발전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건 어떤 인증서를 깔았는지 모르게 아까 카카오뱅크처럼 내가 들어갔는데 알아서 서버가 또 담당하는 그 사이트에서 내 인증서를 알아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아마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아서 해주는 게 제일 고마운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는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사이트를 충분히 신뢰한다면 오히려 사고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다 예를 들어서 은행인데 인증서로 내가 제공한 인증서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오히려 더 신뢰를 받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이 민간 인증서를 만드는 기업이 이런 책임 문제 네네. 앞으로 확실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민간 인증서의 안전성 평가하기 위해서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반드시 필요한 평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나 기술 표준 없이 그런 인증서를 만들면 절대 안 되기 되죠. 때문에 어떠한 그 기술 표준, 최소한의 지켜야 할 요건들, 보안 기술들, 또 제도적인 장치들, 업무 절차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따른 회사들만이 네. 인증서를 발급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최소한의 표준인데 만일에 이것만 지키고 더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과거에는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이나 이런 관리 감독 제도는 최소한의 표준을 운영하되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또 뭐 인센티브 독려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표준이 정해지면 기업들은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 더 이상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갔으니 정말 거기에 맞는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천소행 코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행의 정책에 따라 민간 인증사의 정책에 따라 네, 달라질 네, 네.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산업 면에서 저희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워낙 네. 한국 물건들이 요즘 또 각광받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결제가 훨씬 더 간편해지면 네. 국제 결제, 해외 소비자들한테 굉장한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숙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 인증서라는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충분히 책임을 지는 형태로 뒤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그저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뭐 이중 인증 OTP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나 인증서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는 데들이 훨씬 많고요. 아하.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부담을 이제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공인인증서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공인인증서를 누가 탈취해가면 그걸 악용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큰 책임이 전가되죠.
뭐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민간 형태의 인증서가 되면 그런 제도도 점점 공급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서 네. 소비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도 그렇죠. 점점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 생각합니다. 시행령에는 그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님들께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네. 전자서명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보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기업의 책임이잖아요. 전자서명을 하는 기업의 책임.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분께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으로는 아직 명쾌하게 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결국 인증서의 관건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건 기업이 기술 개발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그러나 기업에만 맡길 수는 없고요. 제도가 빨리 정비돼서 소비자 보호에 좀 앞장서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이 새로운 기술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625님이 공인인증서 은행 거 무료였는데 그럼 민간이면 유료로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민간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상당 부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업자용인 경우에는 또 다른 과금 정책이 생길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인인증서 폐지,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 한인수 IT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